네,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여러분들한테 어제도 강조를 드렸던 부분들 지금 시장이 이 하락 조정에 대한 우려감 그리고 하락 조정에 대한 공포감 이런 것들이 사라졌습니다,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돼요. 오늘은 코스피가 뭐 1포인트, 1% 그리고 코스닥은 0.7% 소폭 강법 정도 선에서 마감이 되면서 오늘 장은 뭐 그렇게 썩 재미있는 장은 아니었어요. 그죠? 꼭 재미있는 그런 장은 아니었습니다. 꼭 재미있는 장은 일단 아니었습니다만 그러나 중요한 거는 뭐냐면 제일 중요한 게 하락에 대한 공포가 사라진 겁니다, 여러분들. 그죠? 지난번에도 1차적으로 오르고 나서 3개월 동안 지리한 횡보세를 보이고 나서 또 올랐고 그리고 이번에 급등에 따른 혼주 장세가 좀 진행이 되면서 무너지는가 싶었는데 다시 살아났고 한 대표가 강조했듯이 3천선은 강력하게 지지를 받았습니다. 3천선을 바로 회복을 했습니다. 3천선을 회복하고 나서 지수가 좀 빨리 올라가지 못하고 종목군들이 많이 올라가지 못하다 보니까 또 조바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 늘어나요. 떨어질 때는 더 이상 안 빠졌으면 하는 바람 그런 것만 가지고 있다가 또 올라가니까 바로바로 수익 나기를 바랍니다. 주식시장이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러나 주식시장은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움직이는 적이 별로 없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고 있죠. 주식시장은 주식시장에 여러분들을 따라오기를 바라지 말고 여러분들이 주식시장을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시장이 조금씩 완만하게 올라가면 여러분들의 수익도 그렇게 조금씩 완만하게 올라가는 겁니다. 문제는 시장이 이렇게 완만하게 올라갈 때 여러분들의 계좌가 조금씩 같이 움직이지 않아요. 왜? 시장이 늦게 움직인다고 또 시장이 늦게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나 혼자 많이 먹겠다고 이 종목 저 종목 왔다 갔다 갈아탑니다. 가만히 있으면 그래도 이만큼이라도 수익을 낼 수 있는데 지수가 완만하게 올라가고 시장이 조금씩 움직이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급등하는 종목들 추격 매수하고 급등하는 종목들 추격 매수하고 갔다가 밀려버리고 한 두 번, 세 번 정도 손절해 보세요. 여러분들 계좌 10% 이상은 금방 한순간에 훅 날아가 버립니다. 가만히 있으면 이만큼이라도 수익을 내고 또 이렇게 완만하게 올라가다가 나중에 이렇게 터지면서 이렇게 대박이 터질 수 있는 장세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장에서 혼자 수익 내겠다고 이 종목 저 종목 왔다 갔다 합니다. 어떻게 됩니까? 계좌 수익은 못 냅니다. 그러다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주도주도 다 놓치게 되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제가 누차 강조합니다. 지금 이 시장은 여러분들이 빨리 수익을 내겠다라고 해가지고 빨리 수익 낼 수 있는 장이 아니에요. 시장이 여러분들한테 수익은 좀 천천히 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급하게 보지 말고 좀 천천히 조금씩 수익 내라. 그러면 나중에 돈 많이 벌 수 있을 거야. 라고 시장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 말을 듣지 않고 시장보다 더 빨리 더 많이 먹으려고 이 종목 저 종목 왔다 갔다 합니다. 조바심 낸단 말이에요. 어떻게 됩니까? 수익 나요? 당연히 안 나죠, 여러분들. 오늘 같은 시장에서 뭐 돈 번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대형주들 중에서 기아차 오늘 올라갔다고요? 제로 터져서 올라간 거 아니에요? 제로 터져서. 그죠? 알고 있으면 누가 뭐 안 잡았겠습니까? 제로 터진 상태에서 올라가 버리죠? 추격 매수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또 꼭지를 잡는 겁니다. 이런 종목을 보고서 불어하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종목 보면서도. 제로 터져가지고 올라간 종목들. 물론 제로가 터져가지고 운 좋게 터져가지고 올라갔으니까 좋긴 좋은데 대응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효성화학도 장중에 상한가까지 갔다가 밀렸었죠. 이 증권사 리포트가 나온 것이거든요. 응? 증권사 리포트에 의해서 주가가 올라간 겁니다. 증권사 리포트 나오는 거 확인하고 쫓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꼭지잖아요. 그죠? 23만 원 꼭지 찍고 밀려버렸잖아요. 그죠? 시초가 매수하지 않는 이상 매수해봐야 뭐 시초가 매수해봐야 뭐 본전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런 걸 보면서도 아
오늘 뭐 기아차 많이 올라가고 효성화학은 상한가까지 갔는데 나는 수익이 안 났어. 슬퍼합니다. 어떻게 돼요? 증권시장 못 따라간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못 따라갑니다. 바이오제약주들도 제자리에서 왔다 갔다 했고요. 그죠? 반도체 장비주들이 그나마 오늘 상대적으로 선방하면서 주가 반등이 괜찮았고, 나머지 섹터들 대체로 광부합과 약부합선 혼주 장세 나타났고, 그리고 2차전지 그나마 조금 괜찮았고요. 그리고 뭐 수소라든가 태양광도 대체로 강부합 약부합선 혼주 장세. 대체로 시장이 그렇게 크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장세는 일단 아니었어요.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또 강조를 드리고 싶은 거는 조바심 내지 마라. 그리고 지금 장은 뭐 지수가 좀 올랐고 몇 종목은 올랐지만 뭐 많이 오른 종목은 없다. 남의 떡이 커 보이는 증권시장처럼 남의 떡이 그렇게 커 보이는 증권시장도 없다라는 얘기를 참 많이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 종목들, 여러분들 계좌가 빨리빨리 불어나지 않으면 꼭 그렇게 올라가는 종목들만 봐요. 조바심을 내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들도 수익 내는 사람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만 수익이 빨리빨리 안 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수익 많이 안 납니다. 조바심 내지 말라는 얘기예요. 조바심을 내지 않으면, 한 대표처럼 조바심을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조금 있으면 계좌에서 또 신고가 나요.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죠. 이번 주 안에 우리 VIP 회원님들은 이번 주 안에 신고가 나올 거로 보고 있고요. 뭐 이번 주 안에 뭐 신고가 안 나오면 어떻습니까? 조만간에 신고가 나오고 조만간에 터지면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죠? 만반에 준비하십시오. 오늘 여러분들이 최근 증권시장에서 얻은 가장 큰 소득은 뭐냐? 계속 강조합니다. 갔다가 무너질 것처럼 지난주까지 폭락장세가 나타났다가 공포스러웠잖아요. 그죠? 분명히 전 한 대표는 토요일날 무료 온라인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이 장은 죽지 않습니다. 월요일날 아침 시초가가 유망 종목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될 겁니다. 바로 월요일날 양봉 나왔고 3,000포인트 다시 회복됐고, 이미 제가 여러분들한테 2,900에서 3,000선에서 지수가 중간 바닥을 칠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3,000선을 중심으로 한 기간 조정 가능성을 말씀드렸듯이 3,000선 회복을 했습니다.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 시장은 절대 쉽게 죽지 않는다라는 것을 분명히 확인한 겁니다. 대세 하락 공포는 사라졌어요. 대세 하락 공포가 사라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해야 될 건 뭐냐? 대세 하락 손실에 대한 우려는 없습니다. 손실이 없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시간은 걸리더라도 반드시 수익이 난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지금은 손실을 걱정할 장세가 아니고 손실이 안 나요. 손실이 안 난다는 얘기는 반드시 수익이 난다는 얘기입니다. 약간의 시간은 걸리더라도 반드시 수익이 난다는 얘기예요. 문제는 여기서 어떤 종목, 어떤 섹터를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느냐에 따라서 계좌는 하늘과 땅 차이가 될 겁니다. 단언합니다. 이번 장세가 당초는 제가 기간 조정 가능성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했죠. 그러면서 반대로 완만한 반등 가능성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증권시장은 두 가지 시나리오입니다. 옆으로 좀 더 기었다가 올라가느냐, 내지는 그냥 완만한 상승세가 나오느냐, 두 가지 시나리오입니다. 확률은 반반이에요. 그냥 갈 가능성도 되게 높아졌어요. 못 간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폭락은 없습니다. 기간 조정 나오고 나서 나중에라도 가요. 이 장은 갑니다. 이 장 가요. 생각보다 빠른 시간 안에 갑니다. 지난번에는 약 3개월의 기간 동안 증시가 단기 상승에 따른 기간 조정이 약 3개월의 기간 동안 나타났었죠. 그리고 나서 갔죠. 그리고 나서 이번에는 한 달 정도 기간 조정이 좀 나오고 있고, 한 달이 조금 넘는 과정이 나오고 있는데, 보통 1차 조정 때보다도 2차 조정 때의 기간 조정, 그 기간이 짧게 끝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현재 기간 조정의 가능성을 보고 있는 부분은 최초로 코스피 지수가 1차적으로 여기서 120일 이평선 지지를 받고 올라섰죠. 그 다음에는 아무리 길어도 60일 이평선이 될 겁니다. 이미 21일 이평선 깼고 21일 이평선을 회복을 했죠, 여러분들.
곧바로 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무리 길어도 60일 이평선의 지지를 받고 2단 반등에 나설 거예요. 이때 기간 조정보다는 훨씬 짧을 겁니다.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 기회 놓치시면 안 돼요. 오늘 전체적으로 종목군들이 빨리 안 가고 종목군들이 답답하다고 느낄 일이 아니에요. 분명하지만 코스피가 지금 3일째 올라왔고 21선 회복을 했고 코스닥도 3일째 양봉하면서 21선 하단까지 올라갔습니다. 이미 중간 바닥 쳤습니다. 대세 하락에 대한 공포는 없어요. 시장은 야금야금 강세를 기록할 수도 있고요. 좀 더 눌렸다가 좀 출렁거림이 나오고 나서 나중에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간 조정이 나온다 손치더라도 기간 조정은 길지 않을 거고 가장 중요한 것은 중간 바닥은 쳤기 때문에 적어도 종목별 선별적인 강세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종목 장세는 이미 시작된 겁니다. 지수가 안 빠지면요. 강력한 실적과 성장성을 가진 종목군들은 개별적인 상승을 시작을 합니다. 고객 예탁금이 70조를 넘어갔고요. 그죠? 70조 조금 빠져서 68조 기록을 했습니다만 조만간에 고객 예탁금 70조 다시 넘어갈 거로 보고 있고 시중의 유동성들이 워낙에 강력하고요. 워낙에 많고 증시 하락 장세가 앞으로도 좀 더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서 저는 고객 예탁금이 최소 90조에서 100조까지는 늘어날 거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68조 90조까지만 고객 예탁금이 늘어난다고 한다면 코스피 지수는 적어도 3,700에서 4,000포인트까지 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분명히 있고요. 코스닥 지수는 제가 얘기했죠. 1,300에서 1,500까지 가능성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언급을 드렸듯이 그 정도까지의 강세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상승 여력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기에다가 여러분들 지금 주식형 수익증권이죠. 여러분들 주식형 수익증권. 응? 주식형 수익증권이 뭡니까? 펀드입니다. 그동안 개인 투자자분들이 주식을 직접 한다 그래가지고 펀드에서 자금을 빼와가지고 기관들의 주식을 팔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직접 해보니까 어땠습니까? 맨날 신경만 쓰이고 수익은 안 나고 일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 이건 내가 혼자 주식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다시 펀드로 자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주식형 수익증권으로 자금이 다시 증가세를 기록했고 어제 주식형 수익증권으로 2조 9천억이 들어갑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기관들이 살아난다는 얘기입니다. 이 시장은 기관들이 살아나야 돼요. 기관들이 살아나야 여러분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돈을 많이 벌 수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지금 공매도를 지금 하지 않아서 그런지 그렇게 적극적으로 들어오지는 않아요. 적극적으로 들어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증시는 화랑이고 화랑인 상태에서 투시를 비롯한 기관들로 자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근래 보기 드물 정도로 투신권들이 지금 코스피에서 매수가 들어오고 코스닥 오늘 매도지만 이틀 동안 매수가 들어옵니다. 앞으로 투신권을 비롯한 기관 투자거래 장세 개입이 조금씩 강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외국인들이 자기네들이 선호하는 종목들만 가지고 매매를 해왔겠습니다만 이제 기관들의 자금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지금은요 아시겠습니다만 개인 투자가는 장을 주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개인 투자가들은 더 엄청나게 많은 자금이 있습니다만 혼자 따로 매매합니다. 그래서 자금이 응집이 안 돼요. 그 장을 주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근데 외국인들이 장을 주도를 해야 되는데 얘네들이 적극적으로 안 움직여요. 그럼 누가 해야 됩니까? 기관들이 해야 되는 것이고요. 금융투자는 얘네들은 증권회사들이기 때문에 단타성이 강해 의미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보험단과 투신권이고 그 중에서도 투신권이 최고입니다. 투신권들은 외국인을 상대할 수 있는 대표적인 세력들이고 기관들이고 이 기관 투자가들은 개인 투자가의 자금이 들어오게 되면 아주 공격적으로 배팅을 합니다.
앞에서 기관들이 땡겨놓고 뒤에서 개인들이 밀면은 종목 장세는 말 그대로 폭발적인 장세가 나옵니다. 지금 제가 생각하고 있는 그 시나리오가 지금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지고 있고 그 예상했던 흐름들이 하나씩 하나씩 끼워 맞춰주고 있는 거예요. 외국인들에 의한 장세가 지금까지 이어졌었고 외국인들은 공격적인 패턴을 안 합니다. 한국 증시, 한국 기업 내부적인 부분들은 분명히 국내 기관들이 훨씬 더 잘 알아요. 그래서 기관 투자의 매수가 들어오고요. 앞으로는요. 기관과 개인 투자자들의 쌍끌이 장세가 진행이 되게 되면 정말 어마어마한 장세가 진행이 될 거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들의 자금이 들어오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분명히 주목을 하셔야 되고 펀드로 자금은 코스피 지수 신고가 나오잖아요. 펀드로 자금은 계속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시중에 내놔봐야 이자도 안 붙고요. 더군다나 이제 부동산 시장에서도 정부의 대규모 공급 대책이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죠. 대규모 공급 정책이 준비가 되고 있는 상태고 하는 상태라고 한다면 더군다나 이제 금리 시중 실세금도 약간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은 대출을 받아가지고 주택을 구입한 사람들이 많이 부담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결국에 시중의 자금들은 부동산에서 분명히 증권시장으로밖에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오늘 이 얘기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주식을 어떤 주식을 갖고 있는지 또 지금은 주식을 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주식을 안 하고 빠져나가려고 하는 것인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지금 주식 팔고 도망가는 장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증권시장에서 발을 담근 이상 현재 이 구간에서는 뽕을 뽑아야 돼요. 뽕 뽑아야 됩니다. 뭐 용돈 벌려고 주식합니까? 용돈 벌려고 주식하는 분들은 반드시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뽕을 뽑아야 돼요. 제대로 된 수익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제대로 된 수익을 만들어내려면 한 대표가 시장에 대해서 분석을 드리는 만큼 그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제가 얘기했죠. 지금 뭐라고 합니까? 뽕 뽑아야 됩니다. 지금은 지루하고 답답한 것처럼 보이지만 주식은요. 이렇게 시세가 만들어지기 직전에 모든 주가 반등에 대비를 하는 선침의 전략으로 반등에 분명하게 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가고 나서 튀지 말고 이렇게 중간 바닥을 튀고 중간 바닥을 만들어내고 반등이 임박한 위치, 중간 바닥을 만들어내고 본격적인 반등이 임박한 그런 분위기 나올 때, 이런 분위기가 나올 때 현금 있는 사람들은 주저없죠. 여러분들 이 구간 진짜 종목 발굴 집중하셔서 여기서 공격적인 배팅이 들어가야 됩니다. 주식을 갖고 있는 분들 맨날 얘기합니다. 고민 좀 하세요. 내 종목 그냥 가지고 있는다고 무조건 들고 가는 거 아니에요. 항상 얘기합니다. 시장은 갔다가 눌리고 올라가고 눌리고 올라갈 때마다 떨어질 때는 같이 떨어지만 올라갈 때는 엉뚱한 몇 개 종목들만 갑니다. 과감하게 이런 변곡점 구간에서 뭘 해야 돼요? 포트폴리오 교체를 단행하지 않으면 계좌가 빨리빨리 움직이질 않습니다. 그죠? 더군다나 지수가 가다가 이렇게 조정을 보이면은 또 혼자 수익 내겠다고 막 이 종목 저 종목 막 매매합니다. 이 종목 저 종목 들쑤시고 다녀요. 수익 납니까? 안 다니죠. 그러다가 결국엔 또 주도 놓쳐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루 이틀 이 흐름을 너무 중요시 여겨야 됩니다. 지금 이 구간은 여러분들이 정말 고민을 많이 하셔야 돼요. 지수는 신경 쓰지 말라 그랬습니다. 한 대표가 시황 맨날 얘기 드리잖아요. 시장 죽지 않습니다. 이건 위기 아니고 기회입니다. 기가 막힌 매수 찬스입니다. 이런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살아났잖아요. 그리고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합니다. 이제는 지수는 신경 쓰지 마라. 이 장은 곧바로 가든지 내지는 좀 더 쉬었다 가든지 결국엔 가는 장이다. 가는 장인데 여기서 지수가 옆으로 기어가고 상승세가 나와도 물론 주도주가 나오겠습니다만 못 가고 옆으로 기어가도 주도주는 먼저 가게 돼 있습니다. 뭐예요? 여기서부터는 종목을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계좌 수익률이 어떻게 그동안 계좌 수익이 얼마만큼 늘어나는지 줄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지금 장세에서 수익 나신 분들 많지 않아요.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도 수익을 못 낼 것인가? 이번에도 수익 못 내면 주식 그만해야 되겠죠. 그죠?
시세라는 것은 주식시세라는 것은 미리미리 준비하는 사람의 것입니다. 가고 나서 쫓아가지 말고 가기 전에 모든 만반의 준비를 하고 기다리는 게 맞고요. 3천선 다시 지지를 받고 3천선으로 회복한 만큼 이 장은 점진적인 반등 가능성도 더욱 높아집니다. 왜? 어제 미국 증시 올라오는 거 보세요, 여러분들. 그죠?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올라갔던 미국 뉴욕 증시가 단기적인 하락 조정이 나오는가 싶더니 다시 곧바로 회복을 합니다. 그죠? 미국 증시가 올라가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 그동안 미국 증시 단기 상승에 따른 과열 우려감들이 이제 어느 정도 반영이 됐습니다. 단기적으로 조정권에 들어간 상태에서 과열 우려감에 의해서 과열 우려감이라는 변수가 이제 주가에 많이 반영이 됐고요. 중요한 부분은 뭐예요? 지금 미국의 바이든 정부가 1조 9천억 불 규모의 부양대책을 추진하고 있죠. 물론 우회 통과가 무산되긴 했습니다만 앞으로도 바이든 정부의 대규모 경기 부양대책은 계속해서 추진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고 있고, 두 번째가 뭡니까? 바이러스입니다. 코로나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미국을 중심으로 이제 확산세가 조금씩 안정권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백신은 계속해서 공급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아직도 백신 수급이 힘든 건 사실이긴 합니다만요. 지금 이제 백신을 만들어내는 업체들이 계속 늘어납니다. 그죠? 미국의 화이자를 선두로 해서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노바백스, 이제 얀센, 그죠? 이런 백신 공급이 계속해서 확산이 되면서 코로나 확산에 대한 공포 분위기는 조금씩 진전될 겁니다. 이것이 시장의 강력한 모멘텀이 되면서 미국 증시가 의외로 가는 중 마는 중 하다가 어느 순간에 점진적인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어요. 그래서 한국 증시도 애시당초는 기간주 중이 좀 더 길 것으로 예상을 했었습니다만 증시 주변 여건 자체가 지수가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여건들이 분명히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지금 이 위치 진짜로 놓치면 안 됩니다. 놓치면 안 돼요. 포트폴리오 교체, 포트폴리오를 분명히 여러분들이 점검을 해야 될 그런 위치까지 왔고요. 점검을 정말 많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이 되는지 안 되는 종목인지 안 되는 종목인지 분명히 보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들을 가지고 계신지는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만 분명히 되는 종목과 안 되는 종목과 그리고 좀 빠른 종목과 좀 느린 종목을 분명히 구분하면서 과감하게 포트폴리오를 교체하는 이런 전략이 지금 필요하겠고, 현금이 있거나 이런 분들 지금 고객 예탁금이 말씀드린 68조까지 드러난 상태에서 정체 상태이긴 합니다만 여전히 증권시장의 대기자금들은 엄청납니다. 그런데 이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무엇을 어떻게 매매할지를 지금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갈팡질팡합니다. 한 대표 따라오세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한 대표가 증권시장 입문한 지 30년 동안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증권시장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은 분명합니다. 지금 같은 장세 속에서 단타치고 해서는 절대 여러분들의 계좌가 늘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저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까지 그렇게 매매를 해왔고, 그래서 지금 우리 회원님들의 계좌는 분명히 지난주까지 계좌가 지금 신고가 사상체 고가를 경신한 상태입니다. 조금씩 올라왔고 다시 회복됐고요. 이번 주 중에 다시 고점 넘어갈 것으로 저는 보고 있어요. 그죠? 심지어는 카톡방에서 수익 내셨던 분들까지도 다 신고가 나옵니다. 어? 그죠? 이런 신고가 행진이 계속해서 진행되어 왔고요. 계속해서 진행이 되어 왔었고 지금은 신고가 행진이 조금 멈춰있는 상태이긴 합니다만 어떻게 됩니까? 다시 신고가는 분명히 나온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1월 25일 신고가 기록 후에 시장 자체가 초강 상태를 보였고 약간의 출렁거림이 나옵니다만 분명히 지금 현재 계좌 수익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계좌 신고가 행진이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종목에 대해서 단타치고 빠져나오는 게 아니라 뭡니까? 말씀드렸었죠. 한 대표는 ETF 주도주 성장주를 주시로 대시세를 내는 전문가고 지금은 단타치를 치는 게 아니라 이런 주도 섹터를 중심으로 시간이 걸리더라도 선택과 집중해야 됩니다.
사고 팔고 정신없이 치고받고 매매하는 해봐야 남는 건 스트레스와 남는 건 수익 찔끔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에 계좌를 제대로 불러내려면 어떻게 됩니까? 주도주에 대해서 선택과 집중하는 그런 전략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치다. 이 시장은 제가 분명입니다. 보통 시장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그동안 너무나 많이 해왔어요. 그죠? 코로나19로 인해서 증시가 폭락 나오고 코로나19로 인해서 폭락 장세가 나올 때 여기서부터 한 규세 한 큐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이 시장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드려왔죠. 이 시장은 백신 보급에 대한 기대감과 그리고 엄청난 유동성을 바탕으로 이 장은 꺾이지 않나. V자 반등 가능성을 말씀드렸고 결국에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조정 끝나지 않고 다시 간다라고 여러분들한테 얘기했고 또 여기에서도 3000포인트가 깨지는 것처럼 보이다가 하지만 3000선 회복할 것이다 라고 말씀드려 다시 3000선 회복했죠. 그렇게 시황에 대해서는 지금 완벽하게 여러분들한테 예측을 해드리고 있는 한 대표가 지금은 무슨 얘기를 합니까? 이번 기간 조정은 앞에서의 3개월 동안의 기간 조정보다 짧을 것이다. 보세요. 실질적으로 파동 보세요. 한번 두 번째 파동 짧죠 여러분들. 여기서 그냥 갈 것인지 한 번 더 파동을 만들고 갈 것인지는 봐야 됩니다. 앞에서 3개의 파동을 만들었다고 해서 여기서 3개 나오는 건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3개를 만드는 것처럼 보이다가 2개만 만들고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도 매우 높고요. 설령 3개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직전 저점까지 가지 않을 겁니다. 기간 조정이 진행되고 나서 조만간에 올라갈 거예요. 이 구간은 여러분들이 열일 제껴놓고 앞으로 시장을 이끌어갈 수 있는 주도 섹터를 중심으로 주도 종목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공략을 해야 될 그런 위치에 와 있다는 얘기를 또 한 번 얘기합니다. 왜? 또 얘기합니다. 어제 미국 증시 올라가는 거 보세요 여러분들. 애시당초 저는 미국 증시가 저 정도까지 빨리 올라갈 것이라고 예측을 안 했고요. 조금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라는 그런 예측을 좀 했던 겁니다. 그런데 어제 다우지수가 1.5%, 나스닥이 1.5%, S&P500도 1.3% 급등이 났습니다. 왜 그래요? 아까 얘기했죠. 대규모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들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 그죠? 그리고 백신 보급이 확산이 되면서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되고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증권시장에 또 미국 증시의 반대 근장을 이끄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겁니다. 단기적으로 오른 데 따른 충분한 휴식기를 거쳐서 과열에 대한 공포감도 어느 정도는 사라진 겁니다. 미국 연준이 2024년까지 금리를 올리지 않겠다라는 그런 얘기까지 분명히 한 거예요. 미국의 연준이 미국 증시를 또 미국 경기를 폭락을 시키면서까지 금리를 올리거나 시중자금을 회수하지 못할 겁니다. 지금 미국이 시중자금을 회수하게 되면 미국 경제, 전 세계 경제는 작살나버립니다. 그걸 분명히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은 이 어마어마한 유동성 장세는 앞으로 계속해서 진행될 거고요. 경기 부양 대책 추진될 겁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뭡니까? 백신 보급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면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지금 줄어들고 있는 겁니다. 경제 재개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미국 증시는 생각보다 빠른 반등 장세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국내 증시는 어떻게 됩니까? 아직은 가는 둥 마는 둥 하지만 결국엔 갈 수 있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지금 시장을 보시는 게 맞는 거예요. 지금은 지수 상승에 대비를 하고 지수 상승에도 대비를 해야 되고요. 기간 조정이 진행되고 나서 올라가는 요 기간 조정의 반등장도 대비를 해야 됩니다. 지금은 현금을 들고 있을 때가 아니라 현금으로 주식을 집중적으로 공략을 해야 되는 그런 위치이다. 안 되는 종목 정리하고 되는 종목으로 가고 지금은 주식을 현금을 들고 있으면 불안한 장세가 된다. 반드시 주식을 잡아야 되고 주식을 들고 있어야만 여러분들이 앞으로 시장에서 기대할 수 있는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장세가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또 해야 됩니다. 이유는 제가 미국 증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뭡니까? 아까 얘기했죠. 수급입니다. 수급. 주식형 수익증권으로 자금이 계속 들어갑니다. 기관들이 살아나고 있고 앞으로 고객 예탁금은 더 늘어납니다. 증시가 살아나고 지수가 신고가를 기록하게 되면 개인 투자자들은 후행성 지표입니다. 증시가 올라가면 올라갈 때마다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은 계속 들어오게 돼 있어요. 어떻게 됩니까? 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시장이 살아날 수밖에 없겠고 우리나라도 2월 달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백신 투약이 시작이 됩니다. 아마 우리나라는 백신 투약이 미국이나 영국이나 다른 유럽 국가들처럼 혼란스럽지 않고 굉장히 좀 신속하게 접종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왜 그래요? 미국이라든가 영국 같은 그런 나라에서 굉장히 혼란스럽게 접종하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백신 접종이 수월하게 진행되고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확연하게 진정되는 조짐들이 나오게 되면 증시의 강력한 상승 모멘텀이 될 겁니다. 돼요, 여러분들. 이 시장은 절대적으로 여러분들이 놓쳐서는 안 된다. 그동안 증시가 올라올 때도 수익을 못 냈다라고 한다면 지금부터는 반드시 잡아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이건 위기가 아니라 기회다. 현금을 들고 있으면 안 돼요. 주식으로 승부를 걸어야 되고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를 마지막으로 점검을 해서 안 되는 종목들을 정리하고 되는 쪽으로 과감하게 옮겨야 된다. 아시겠습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내용들 충분히 이해되신 분들, 자, 3번 한부터 갑니다. 3번. 3번. 예, 그래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중요한 게 뭐예요? 전체적인 시황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분석을 드렸고 시장이 살아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집중해야 될 건 뭡니까? 뭐예요? 주도주입니다. 뭡니까? 종목이에요, 여러분들. 전체적인 시황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뭘 해야 됩니까? 종목에 대해서 승부를 걸어야 되는 것이고 종목은 바뀐 거 없죠, 여러분들. 백신 수혜주 아직은 관심 갖자는 얘기 했고 그러면서 주도 섹터는 분명히 반도체, 5G, 수소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오늘 2차전지도 여전히 강합니다. 그동안 시세를 뿜어냈었던 종목군들이 여전히 위력을 발휘하는 그런 흐름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네요, 여러분들. 그죠? 증권시장이 대단합니다. 그죠? 지수는 가고 있는데 종목군들이 지금 복잡합니다. 어떤 종목군들이 장을 주도할지 그걸 예측하기 좀 어려운 장세인데 종목군들은 이미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했던 섹터 외에는 여전히 새롭게 볼만한 종목군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나마 바이오 제약주 중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조를 드렸던 부분이 뭐냐? 그나마 바이오 제약주 중에 여러분들한테 그나마 말씀드렸던 종목이 어제 제가 별밤 특중에서 참 이 고가주를 제가 방송에서 한번 나갔죠, 여러분들. 예, 어제 별밤 특중에 SPO셀과 그리고 SK케미칼 두 종목이 나왔고요. 오늘 제가 무료 카톡방에서도 이 종목에 대해서 한번 주목하라라고 또 글도 올려드렸습니다. 무려 6%가 올랐습니다. 무려 46만원짜리 종목인데도 불구하고 6.2% 급등이 나왔어요. 신고가입니다. 사상 최고가입니다. 제가 며칠 전부터 말씀드렸었죠. 바이오 제약주들은 다 가진 않는다. 그 중에서 강력한 경쟁력을 가진 종목군들의 선별적인 반등 가능성은 있고 그 중에서 SK케미칼은 SK 바이오사이언스의 상장 가능성 때문에 또 백신 개발 기대감 때문에 CMO 때문에 엄청난 복합적인 호재가 가진 종목이기 때문에
그 모기업인 SK케미칼이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TV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린 거고 무료 카톡방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한 겁니다. 저는 바이오 제약주 뭐 이것저것 다 보지 않아요. 어떤 섹터든지 마찬가지입니다. 바이오 제약주가 됐건 반도체가 됐건 2차전지가 됐건 5G가 됐건 수소가 됐건 간에 그 안에서 가장 강력한 모멘텀과 성장성 있는 종목에 대해서 주목을 하는 게 좋아요. SK케미칼은 어제 무방에서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주목할 만한 바이오주 한 종목으로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도 무방을 통해서도 말씀드렸었죠. 자, SK케미칼 들으신 분들 5번 한번 쳐서 5번 들으신 분들 5번 어제 무방, 어제 유튜브, 그리고 어제 별밤, 오늘 장중에 무료 카톡방을 통해서 들으신 분들 자 5번 한번 쳐보세요. 5번 들으셨죠? 네. 제가 뭐 방송을 뭐 나가긴 나옵니다만 유튜브라든가 그 다음에 무방이라든가 뭐 카톡방이라든가 이쪽에다 종목군들을 그렇게 자주 드리는 편이 아니에요. 시장이 좀 더 확실하고 종목들이 좀 더 확실한 게 있을 때 그럴 때 좀 드리는 편인데 간만에 드린 거죠 여러분들. 또 어떻습니까? 무려 6%가 올라갑니다. SK케미칼은요 언급드립니다. SK케미칼은 SK바이오사이언스의 지분을 98%를 가지고 있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가 그런데 3월달 정도 선에서 상장을 지금 상장 추진하고 있고 3월달 정도 선에서 상장 가능성이 높고요. SK바이오사이언스의 가치는 한 5조 원 정도까지 시장에서는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그 이상 보고 있어요. 보고 있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가 중요한 부분은 뭐냐? 말씀드렸죠. SK바이오사이언스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 코로나19 백신을 만들고 있습니다. 여타 코로나19 백신을 만들었다가 포기했던 일부 중소기업이 아니라 대기업들 중에서 유리하게 지금 현재 바이오사이언스가 SK그룹에서 이 백신 개발을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기업들, 많은 국제적인 기업들이 백신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SK케미칼도 또 SK바이오사이언스도 SK바이오팜이 뇌전증 치료제 FDA 통과를 했던 만큼 신약에 대한 기술력은 분명히 있는 업체입니다. 그리고 백신은 애지간한 바이오 제약 업체면은 백신 만드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다라는 게 제 판단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백신이 만들어질 걸 보고 있고 백신이 만들어지는 동시에 지금 뭡니까? CMO죠. 위탁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바로 아스트라제네카라든가 노바백스의 원액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완제품 있죠? 이런 것들을 생산을 해서 유통을 합니다. 이런 CMO 위탁 생산 계약까지 만들어냈기 때문에 백신 개발에 대한 기대감 플러스 위탁 CMO와 관련된 호재, 굉장히 큰 호재가 되겠죠. 여기다가 아스트라제네카라든가 얀센이라든가 화이자 백신에 대해서도 한국 내 유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보관하고 하는 이런 것들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도 실적이 많이 좋아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종목 중에 하나인 겁니다. 굵직굵직한 호재가 세 가지가 있는 겁니다. 백신 개발에 나서고 있고 CMO를 단행하고 있고 그리고 상장이 임박한 상태. SK바이오사이언스가 상장되게 되면 가장 큰 수혜는 누가 받습니까? SK케미칼이 받는 거예요. 이들 종목 SK바이오사이언스의 적정가는 논하기는 어렵습니다. 워낙에 지금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창궐하고 있는 상태고요. 백신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현재 뭐 화이자부터 해서 많은 기업들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만 그 효과가 뭐 짧으면 몇 개월, 뭐 길면 뭐 6개월에서 1년 정도 이렇게 보고 있는 건데 앞으로도 코로나19 백신과 관련된 수요는 전 세계적으로 확산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성장 가치가 너무나 크다라는 얘기예요. 그 어떻게 됩니까?
SK케미칼 오늘 6% 올랐죠, 여러분들. 포기합니까? 많이 오른 게 아니죠, 여러분들. 이런 종목군들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제도 말씀드린 것이고 오늘 주가 올랐습니다만 아직도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감은 분명히 있는 종목이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모니터링하면서 주목을 해볼 만한 그런 종목으로 말씀드린 것이고 앞으로도 주목을 해볼 만한 종목으로도 또 한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에 바이오 제약주들 중에서도 가장 강도 높은 실적과 성장 가치가 있는 종목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놀랄 것은 뭐냐면 SK케미칼과 함께 우리가 또 같이 봐야 되는 종목이 있어요. 그 종목은 지금은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네. 우리 VIP 회원님들 다 매집을 하고 충분하게 매집하고 나서 그리고 재료가 이미 노출이 되면 안 돼요. 재료가 종목이 이미 노출이 되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거 나중에 공개를 하겠습니다만 어찌됐든 간에 바이오 제약주들 중에서도 강도 높은 실적과 성장성 그리고 강력한 경쟁력을 가진 바이오 제약주에 관심들은 분명히 높여가는 게 좋습니다. 삼성바이오스라든가 셀트리온이라든가 이런 종목들도 괜찮겠죠. 삼성바이오스 이런 종목들도 괜찮긴 합니다만 저는 삼성바이오로직스보다는 저는 SK바이오사이언스의 경쟁력을 더 크게 높게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체크할 필요는 있다. 그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또 한번 얘기를 합니다. 그죠? 자, 그 부분을 여러분들 꼭 체크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 자, 그리고 두 번째가 뭡니까? 또 반도체입니다. 또 반도체입니다. 징글징글하죠? 뭐 고민할 게 뭐 있어요, 여러분들. 반도체 업황은 초호황입니다. 여전히 강력한 성장세가 살아있는 모습이에요. 아니 반도체가 탑픽이고 주도주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고민할 거 뭐 있습니까? 문제는 뭐냐? 주도주고 대장주 있는데 그 안에서 종목군들을 여러분들이 발굴하고 그 종목군들을 중심으로 공략을 해야 되고 그 종목군들을 중심으로 타이밍을 잡아가야 되는데 그런 작업들을 지금 안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하셔야 됩니다. 응? 하셔야 됩니다. 반도체 장비주 공부하세요. 밤새 공부하고 한 대표가 TV방송에 나간 종목군들 중에서 최근 장세가 좀 출렁거리면서 일부 종목군들이 손절가를 타치라는 그런 흐름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한 대표가 단타입니까? 단타칩니까? 아니죠. 공부하세요. 시황 분석 다 드렸고 주도주는 분명히 반도체라 그랬고 반도체 장비주들 방송에서 다 나갔고 좀 출렁출렁거리고 있지만 어떻습니까? 그 안에서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도 자신 없으면 어떻게 돼요? VIP 오는 수밖에 없다 그랬죠, 여러분들. 오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좀 편안하게 좀 느긋하게 제대로 좀 더 확실한 수익을 얻고자 하고 한다면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단기적인 등락에 신경 쓰지 않고 제대로 된 수익을 얻고자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마음 편하게 주식으로 승부를 걸고자 한다면 절대 혼자는 안 되겠죠. 반도체 장비주들 일단 뭐 여러분들한테 얘기했던 종목들 여전히 강합니다. 한미 반도체 주가는 이미 신고가 기록하고 사상 최고가 경신한 상태에서 탄탄합니다. 80% 이상 수익이 낸 상태에서 지난번에 팔고 다시 밑에서 재매수하고 더 싼 가격에 샀습니다. 수익이 훨씬 더 높아요. 하지만 이미 이 구간에서 우리가 매수한 가격으로 친다고 하더라도 현재 구간에서 수익은 여전히 80%의 수익이 유지가 되고 있는 겁니다. 수익률이 엄청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응? 저렇게 올랐는데 살아있죠, 여러분들. 네페스가 장난 아니죠, 여러분들. 그죠? 네페스도 1차 상승 후에 아주 지대한 횡보세가 나오면서도 상승 기조가 살아있는 거 보세요. 삼성전자의 오른팔이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해드렸습니다. 무거우니까 그냥 안 가요.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렇게 등락이 나오는 거 굉장히 힘들어 하시죠. 또 우리도 팔았어요. 팔았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더 좋은 종목 들어가죠, 여러분들. 분명히 수익 납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스스로 대응이 안 된다고 한다면 반도체 장비주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에 대비를 하는 그런 전략도 분명히 필요한 겁니다. 그죠? PSK테크를 또 제가 별밤에서도 얘기했었죠. 별밤 얘기 나가가지고 지수가 출렁거리니까 또 한번 축 밀려버립니다. PSK는 어디서 얘기한 겁니까? 제가 여기서 얘기한 것이죠. 한 교수의 한 큐에서 완전 바닥권에서 여러분들한테 방송에 나가고 우리도 여기서 또 매매하면서 100% 이상 수익이 난 종목이에요. 그런데 또 별밤 특종에서 이런 종목들도 보셔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지수가 출렁거려가지고 이 정도 아마 손절가 터치를 했을 겁니다. 많은 한 대표가 단타 매매를 별로 안 한다라는 걸 감안하게 되면 지금 같은 장은 단타 매매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걸 감안하게 되면 이런 종목들도 성장 가치라는 부분이 얼마나 큰지를 모르는 거예요. 사이맥스 어떻습니까?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뭐예요? 약간 쉬어가는 과정이 진행이 되고 있을 뿐입니다. 엄청난 실적을 바탕으로 한 상승 기조는 분명히 살아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죠? 유니셈도 그렇게 올랐는데도 조정 나오는 것보다 이게 조정입니까? 이런 종목은 쉬었다가 또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죠? 쉬었다가 또 가는 겁니다. 쉬었다가 또 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조정이 나올 때마다 반도체 장비주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것이고 어버브 반도체 역시도 마찬가지죠. 방송 나가서 장세가 출렁거려서 밀려서 손절가 타치를 했을 겁니다만 이런 종목들도 어떻게 됩니까? 강도 높은 실적 성장 가치가 분명히 있는 종목들란 말이에요. 이런 거 말고도 지금 반도체 장비주는 절대적으로 포기해서는 안 되는 적대입니다. 주도주입니다. 중요한 거는 다 갑니까? 아니란 얘기입니다. 엉뚱한 종목만 반도체 장비주라도 다 가진 않는다는 얘기예요. 엉뚱한 종목 들고 있으면 안 돼요. 반도체 장비는 절대적으로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고 주성 엔진도 다시 올라와 버렸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안 죽었어요. 제가 얘기한 종목군들은 모두가 살아있는 것이고 그리고 반도체 장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진행된다. 지금처럼 쉬어가는 구간에서 반도체 장비주에 대한 공략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어된다. 라는 점을 또 얘기합니다. 5G 더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2차전지 2차전지 시세 분출이 대단합니다. 여전히 대단합니다. 특히나 이 LG화학 같은 종목 오늘 99만 9천원 기록했는데 지난번에 105만 원 찍고 밀렸었죠. 이제 100만원 넘어갈 것 같습니다. 100만원 넘어갈 것 같고요. LG화학의 주가가 100만원을 넘어서는 강세가 좀 더 진행이 되게 되면 현재 패턴으로 보게 되면 LG화학의 주가는 100만원 넘어서 그 이상까지도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지금 높아졌어요. 너무나 많이 올라서 좀 쉬어가는 과정들 내지는 기간 조정이 좀 길어지는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것도 일단 경계는 했습니다만 현재 상황으로 본다고 한다면 LG화학의 강세가 좀 더 나올 수 있습니다. LG화학의 강세와 더불어서 삼성, SK이노베이션의 흐름들도 괜찮아지겠죠.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들? 이미 많이 오른 상태에서 주가가 한두 번 정도 더 올라갈 수 있는데 이제 올라갈 때마다 매물을 많이 받을 수 있어요. 2차 전지 관련주들은 신규 매수는 가급적이면 후발주를 중심으로 한번 보시는 것이 좋겠고 2차 전지 관련주들은 보유하신 분들의 영역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겁니다. 하지만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분명히 있다라는 얘기도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수소차, 수소에너지 특히나 수소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수소에너지 산업 자체가 미국이라든가 한국을 중심으로 전 세계적으로 수소에너지, 수소자동차 시장이 성장 속도가 본격적으로 단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시세 분출 자체가 좀 느리죠? 느립니다. 하지만 이제 수소 시장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계속해서 속속들이 진입을 하고 있고 수소 시장의 성장세는 이제 시작이다라고 보셔도 무리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두산 퓨얼셀 같은 이런 종목군들도
우리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 두산퓨얼셀, SK디스커버리, SK가스, S퓨얼셀, 일진다이아, 효성첨단소재 이미 다 올랐었고요. 그죠? JNK히터 여러분들한테 얘기했고, 이런 종목들 아직도 우리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수소에너지, 수소차 시장은 앞으로도 성장 여력이 매우 크다라는 점에 포커스를 맞추시고, 수소차 관련주들도 절대적으로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또 한 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돼요, 여러분들? 응? 어떻게 하면 됩니까? 시장이 조금은 답답하고 지루한 듯한 양상이지만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 지난주를 반드시 생각을 하세요, 머릿속에. 지난주 코스피가 3000선이 깨지면서 모두 다 공포스러웠습니다. 저는 제가 분명히 했습니다. 이 장은 무너질 장은 아닌데 단기간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첫 번째 나오는 이 변동폭이 크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대세하라고 가는 장은 아닌데 이렇게 많이 오르고 나서 이렇게 첫 번째 나오는 변동폭이 워낙에 커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구간이다. 그래서 그걸 좀 많이 걱정을 했었어요. 다들 기억나실 겁니다. 다행스럽게 3000선을 깨자마자 바로 3000선을 해보겠습니다. 토요일날 온라인 강의를 통해서 그런 얘기를 분명히 말씀드렸었죠. 아침 초장에 유망 종목에 대한 저가 매수 기회가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었고, 시장은 예상했던 그대로 지금 여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분명한 것은 다행스럽게 증시가 3000선을 깼지만 바로 3000선을 회복했다. 변동성이 없고 심리가 안정된 것이고요. 그리고 단 두 번에 걸쳐서 3000선을 지지를 받고 3000선을 회복했다는 얘기는 대세 하락에 대한 공포가 없다라는 거. 그것이 지금 오늘 무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져가는 가장 핵심입니다. 가장 큰 선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응? 다음 주에 설날 있죠, 여러분들. 다음 주에 설날 있죠. 이렇게 좋은 명절이 있는데 또 이렇게 좋은 장세 속에서 여러분들의 계좌가 늘어나지 않으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우리 회원님들이 이미 지난주까지만 해도 계좌가 사상 최고가 신고가를 이미 경신한 상태여서 뭐 이 정도면 괜찮았고요. 분명히 저는 이번 주 내지는 설날 전까지, 우리 회원님들 잘 들으세요. 우리 회원님들은 설날 전까지 우리 회원님들 계좌는 또 신고가 나올 겁니다. 지난 1월 25일까지 계좌가 신고가 나오고 나서 지금은 신고가에서 약간 멈춰있는 상태인데, 지금 신고가 보내서 왔다 갔다 하고 있죠? 그죠? 신고가를 경신하고 멈췄는데, 저는 분명히 또다시 설날 이전에 우리 회원님들의 계좌는 분명히 신고가 사상 최고가를 경신할 거로 자부합니다. 걱정할 거 없어요. 네? 문제는 여러분들입니다. 우리 회원님들은 한 대표 잘 따라오고 계시니까 다행히 괜찮은데, 문제는 혼자 매매를 하시거나 아직도 수익이 안 나고 계시거나 누구하고 매매를 하더라도 지금 수익이 안 나시는 분들이 문제입니다. 수익 안 나는 거 제가 다 알고 있어요. 안 납니다. 뭐 올라가는 종목이 있어 수익이 날 거 아니에요. 그동안은 수익이 안 났던 치더라도 앞으로 수익이 안 나면 안 되는 거예요. 지수가 올라가고 시장이 살아나는데 내 계좌가 수익이 안 난다는 건 무슨 문제가 있는 겁니다. 맨날 단타 치던가 맨날 이 종목 저 종목 왔다 갔다 한다든가, 그죠? 문제가 있는 겁니다. 설날 전에 설날 선물 정도 만들어 가려면 이번 주 여러분들 종목에 대한 기회를 잡으셔야 돼요. 어차피 이번 설날은 코로나19 때문에 뭐 많이들 만나지도 못하실 것 같고요. 어차피 그 자금들은 또다시 증권시장으로 들어옵니다. 자금 이탈 많이 없을 거예요. 이번 설날 연휴에는 자금이 많이 안 빠져나갈 겁니다. 오히려 미국 증시가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증권시장으로 자금이 더 들어올 거예요. 제가 보기엔 설날 전장세는 훨씬 더 좋을 겁니다. 예전에는 명절 전에 주식을 털고 가려고 뭐 주식을 팔고 있죠. 이번 장은 아니에요. 이번 장은 설날 자금 소요도 크지 않을 뿐더러 미국 증시의 반등과
백신 투약이 공급이 진행됐기 때문에 오히려 설날 전에 장이 더 좋아질 겁니다. 설날 전에 정말 증권시장에서 설날 선물이 될 수 있는 그냥 그런 작은 선물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이 계좌를 크게 불릴 수 있는 그런 선물을 지금 증권시장에서 여러분들은 만반의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한 대표는 매일 분석하고 매일 공부하고 매일 종목 발굴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세요? 그럴 시간도 없고 할 수 있는 능력도 안 되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따라오셔야 되는 겁니다. 오늘 같은 장도 장 중에 얼마나 장이 출렁거립니까? 선물 차트를 보시더라도 어떻게 됐습니까? 하루 선물지수 밴드폭은 굉장히 미미한데 아침에 갭을 올라갔다가 쭉 빠졌다가 중간에 좀 진정되는가 싶더니 계속 밀어버리죠, 여러분들. 요 2시간이 여러분들한테는 아주 고역이 있을 겁니다. 공포스러웠을 거예요, 여러분들. 응? 오전 10시에서 오후 1시까지 이거 장 또 끝나는 거야? 무너지는 거야? 아주 공포스러웠을 겁니다. 이런 장세 속에서 그냥 막연하게 기다리는 분들은 어떻게 돼요? 나중에 장 더 빠져도 그냥 막연하게 기다리는 거예요. 하지만 한 대표 우리 VIP 회원님들 어떻습니까? 한 대표가 괜찮습니다. 이 정도는 지켜질 겁니다. 올라왔죠, 여러분들. 그리고 장 막판까지 더 땡겨놓는 거예요. 응? 그래서 유황종목들을 또 매집을 하고 그리고 나서 장이 살아날 것입니다. 라는 얘기를 지금 또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 구간은 반드시 놓쳐서는 안 됩니다. 절대적으로 이 시장은 여러분들이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에서 해야 될 전략적인 부분들은 뭡니까? 결국에는 주도주를 중심으로 계속 승부를 또 보셔야 되고요. 현재 이 장은 무너지는 장은 아닙니다. 이제 중간 바닥을 확인했고 조금씩 고개를 들고 있고 강력한 반등까지는 아니더라도 점진적인 반등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공매도 연장된대요. 그죠? 공매도가 5월 2일까지 공매도 연장 조치를 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고 있고 5월 3일부터는 부분 재개를 한다라고 합니다. 공매도는 정말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공매도를 좀 하면 좋은데 그럼 장이 좋거나 안 좋거나 다 수익 낼 수 있거든요. 저같이 시장을 보고 매매하는 사람들은 이 공매도를 하게 되면 정말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데 좀 그게 좀 안타깝긴 해요. 어쨌든 간에 공매도가 재개가 되는 부분들까지는 9월달, 5월달까지는 조금 시간이 많이 벌어놨고요. 그리고 공매도 재개돼도 절대 무서워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지금 증거시장이 공매도를 금지해가지고 장이 저렇게 올라오는 거 아니에요. 물론 속도감 있게 올라왔던 부분들은 공매도가 구분을 못하게 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볼 수 있는데 공매도가 단행된다고 하더라도 결국엔 주식이라는 거는 펀더멘탈을 따라가게 돼 있는 겁니다. 절대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공매도 연장된 부분들은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를 호전시키는 그런 재료로 등장을 하면서 반등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니까 자신있게 보시고요. 여러 가지 펀더멘탈상 정황상의 흐름은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 만반의 준비하셔야 돼요. 앞으로 시장을 이끌어갈 수 있는 주도 섹터를 중심으로 계속해서 보셔야 되고 바이오 제약주는 아까 말씀드린 SK케미칼 외에 일부 바이오 제약주들 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반도체 놓치지 않기 바랍니다. 반도체와 더불어서 OLED 관련주들이 반도체 사업을 같이 하는 업체가 많죠. 계속해서 보시기 바라고 2차 전지는 가지고 계신 분들의 영역이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말씀드렸고 그러나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5G 아직은 포기할 단계는 좀 아니다. 일단 좀 시세가 좀 느려서 저도 여러분들한테 뭐 별 말씀은 뭐 면목은 없습니다만 일단은 저는 포기는 하진 않았다는 것만 생각하시고 다만 시세가 더 늦어지게 되면 일부라도 자금을 움직여서 되는 종목으로 한번 매매하는 것도 괜찮아요. 안 되는 종목들 일부라도 정리해가지고 되는 종목으로 가시고 그리고 핵심적인 종목을 들고 있고 그리고 매매했다가 다시 이제 5G가 움직이는 조짐이 나올 때면 다시 들어가는 그런 매매도 뭐 고려할 수 있는 겁니다. 전략적인 어떤 전술의 변화는 조금씩은 생각하셔도 된다는 거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수소 놓치면 안 돼요. 수소도 터지기 전에 만반의 시세를 대비를 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 장은 끝나는 장이 아니고
예상외로 반격이 빨리 나올 수도 있다. 그 점에 포커스를 맞추시고 지금 구간 무서워하지 말고 종목에 대한 매집의 기회로 적극적으로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내용들 충분히 이해되신 분들 7번 한부터 합니다. 7번 시장 좋아요 여러분들. 이 시장 절대 놓치면 안됩니다. 자, 지난주까지는 장이 조정에 들어가지 않을까 무섭습니다만 이제 반등장을 대비해야 되고요. 오늘까지는 시세가 수익이 별로 안 났다고 치더라도 앞으로도 수익이 안 나면 안 돼요. 앞으로는 반드시 수익을 내야 됩니다. 그 수익은 누가 챙기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챙기는 거예요. 시장에 대해서, 섹터에 대해서 다 정리됐습니다. 마지막은 여러분들이 하는 것이고 그 마지막마저도 여러분들이 하기 싫다. 내지는 하고 싶어도 못하겠다. 그 말이 맞죠.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그 말이 맞을 겁니다. 그래서 하실 수 있는 분들은 하셔서 정말 제대로 될 수익을 만들어내시면 되고요. 그러나 하고 싶어도 잘 안되고 그리고 자신이 없는 분들 그리고 지금 잠깐 공부한다고 여러분들이 이 시장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절대적으로 아닙니다. 그런 거니까 여러분 스스로 하실 수 있는 분들 잘 하시고요. 그래도 안 되겠다라고 하는 분들은 좀 편안하게 특히나 직장인분들 같은 경우는 절대 혼자 안 되겠죠. 그런 분들은 VIP 건너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필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안 되는 부분들 좀 더 편안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그래도 VIP가 대체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거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뭐 VIP 오시는 분 다 알고 계시죠? 뭐 더 설명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자, 1588-0648 지금 전화하시면 아마 통화될 겁니다. 아마 요즘 이제 가입들이 많으셔서 잘 안 될 것 같은데 1588 전화하셔서 068 전화하셔가지고 할 수 있는 분들 하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3개월은 무려 20일 추가가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주식을 갖고 계신 분들 카페에다가 종목 올리시라고 했죠? 주식을 갖고 계신 분들은 혼자서 팔고 가겠습니다 하지 말고 가지고 오셔서 진단 받으시고 제가 팔라고 하는 종목 팔고 들고 가는 종목은 들고 가시고 판 자금 가지고 주도주로 옮겨가는 그런 매매로 하시면 되는 거니까 그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 아실 거니까 오늘 마무리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수익에 대한 욕구가 커지는 분들은 반드시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서 좋은 결과 만들어내시고 그리고 제가 어제 마셨던 SK케미칼 그리고 제가 방송에서 나갔던 반도체 장비주들 그리고 갖고 있는 분들이죠. 그분들은 팔지 말고 VIP 오시게 되면 팔지 말고 오세요. 그리고 사셔서 특히나 SK케미칼 오늘 6% 올랐기 때문에 사셔서 수익 난 분들은 수익 났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VIP 회비는 충분히 벌었을 겁니다. 그만큼 VIP 회비 벌었으니까 가지고 오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거기에서 훨씬 더 남는 장사가 될 겁니다. 장사라고 하니까 좀 그렇고요. 분명히 여러분들은 지금 VIP TV 방송 그리고 무방을 통해서도 수익 냈기 때문에 그 정도만 가지고도 분명히 VIP 회비는 나왔을 거예요. 그 자금을 가지고 VIP로 오시고 팔지 말고 가지고 오셔라. 그러면 더 큰 결과가 나올 것이다. 라는 점까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현금이 좀 있는 분들 있잖아요. 현금이 좀 있는 분들은 그분들은 주저 말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은 정말 내일이 목요일이죠. 또 내일이 목요일이고 다음 주가 설날 연휴 이제 전인데 이번 주하고 다음 주까지는 정말 코스피 코스닥 신고가 사상 최고가 경신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포트폴리오로 꽉 채워놔야 돼요. 설날 연휴 때 쓸 돈만 쓰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뭐 설날 연휴 때 하면 돈 100만 원 있으면 되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예. 그 정도 빼고 나머지는 주식으로 올인하고 설날 전에 주식을 가지고서 갑니다. 주변 여건 자체가 증시가 상승할 수 있는 여건들이 굉장히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 상승장에 여러분들은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이번 주 다음 주에는 분명히 주식에 대한 매집이 필요하다는 거. 그리고 한 대표는 절대 잡주 매매하거나 단타 매매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주도주를 가지고 매매를 하다가 좀 느린 종목을 팔고 이렇게 매매하다 보니까 지금 지난 1월 달은 이렇게 해가지고 1900만 원 수익 났죠 여러분들. 그죠?
12월 달은 3천만 원, 투자원금 1억 기준으로 3천만 원 수익 난 겁니다. 1월 달, 특히나 2월, 3월 달 한번 기대하시고 이 장 여러분들의 것으로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이 정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회원님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여러분들도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이 시장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언급드렸던 종목들 SK케미칼 아직은 더 보셔도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그 후속주가 있어요. SK케미칼보다 더 큰 후속주가 있습니다. 그 종목은 우리 VIP 회원님들 일단 먼저 오세요. 오시고 나서 보고 나중에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드릴 거니까 뭐 방송에 공개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안 할 수도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시고 그리고 반도체부터 해가 종목군들에 대한 공략 이어갈 거라는 거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자, 회원님들 화이팅 하시고 아무 이상 없어요. 여러분들도 이제 주저하지 마세요. 이제 시장은 거의 끝났습니다. 조정 기간 끝났고 조정 이후에 반격이 임박한 상태니까 그 점만 하시고 여러분들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자, 회원들 내일 뵙고요. 여러분들도 꼭 성공 투자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